하는데 200개, 50개, 여자친구 있는 친구는 10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3, 4일 동안 상품 조사를 하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또 비자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상용 비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공산국가다 보니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짰나 봐요. 비행기가 매일 북적북적거려요. 일주일에 670편, 2년 전에는 3년 전에 총 편수가 중국 간의 편수가 670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한 800편까지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청나게 많죠. 150명씩만 탄다고 해서 몇 명이 됐어요?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면서 얘기 좀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사장님은 20대에 그 대만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대만에서 동아대 나오셨다가 이제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든 우리나라의 과도기적인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동아대 나오고 할빈대 가셔가지고 할빈대에서도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의학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그 어떤 그 뭐죠? 그 수련을 위해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지금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그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은 데서 같이 수료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그분은 미국 가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굉장한 수련 그 도사가 됐고 이분은 도메토피아로 오셨는데 본인 말로는 도메토피아도 나은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보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뭔가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우리 저랑 창업을 같이 했어요. 창업을 같이 해서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창고를 하다가 지금 인천 그쪽에 물류센터를 완성하고 그다음 중국 가서 지금 뭐 상품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 사진 찍는 친구 상세 사진 그거 여기 디자인 사진 찍는 친구였고 디자인실이 2개예요. 한국하고 중국. 중국에서 일단 선적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 중에서 보완해야 되거나 하는 것 후속 작업은 또 여기서 또 찍어요. 가서. 그래서 쓸 수 있으면 그 사진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상세를 만들어내고 쓸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추가 사진을 찍는다니까 새로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상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디자인실이 있어요. 디자인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쪽에 웹팀이라 그래가지고 한 6분, 5분 정도 움직여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한국 웹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김연성 과장인데 지금 한 5년 차가 되는데 중국에서 4년 정도 하다가 며칠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이제 장가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무역부를 맡아서 우리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네요.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친구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이 딱 왕이에요. 왕. 그 친구인데 아주 뚱뚱해요. 왕씨인데 우리 회사에 초기에 들어왔는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중국은 재벌들이 많아요. 그 국가에서 땅을 다 분할해 줬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 땅을 이렇게 조금씩 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는데 50년 분할을 해서 주는데 50년 지나면 또 50년 연장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아버지가 하던 할아버지가 하던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지나면 다시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상속이 돼요. 그래서 개인 소유로 바뀌는데 우리의 지사가 있는 곳이 세계에 무역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굉장히 요지의 땅인데 그 동네가 자기 동네, 자기가 태어난 동네. 거기에 땅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국가에서. 자기는 안 받았는데 아버지 거 있고 할아버지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빌딩을 지었어요. 빌딩을 지어서 2동을 A층한테 줬어요. 너 땅 큰 거 다신데 거기다가 빌딩을 지을 테니까 2동 줄 테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국가에다 바치고 2동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지었을 때가 한 4년, 5년 전인데 그때 시가가 뭐 100억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200억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여기 와이프가 어디 있을 거예요. 와이프랑 항상 같이 오니까 그 앞쪽에 어머니랑 같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외동딸이에요. 근데 장인 장모가 일을 많이 하죠. 그 공장을 크게 했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자기만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벌기 귀찮다고 그 공장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대.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래서 폐쇄시켜놨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많으니까 나보다는 훨씬 많아. 외동딸. 거기에 장가를 간 건데 이제 그 딸은 돈을 조금 씀씀이가 조금 있어요. 가진 거에 비해서는 없다시피 한데 외동딸은 그 X6인가 타고 다니는데 BMW 자기는 캠리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거 자기는 드리고 자기는 요번에 그 뭐지 그래 그 소나타 사더라고요. 한국 거 소나타. 굉장히 검소한 친구고 북경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북경의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이 호흡기가 거기 북경이 그렇게 먼지가 많대요. 도대체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고 내려와서 일할 데 없나 찾다가 우리 회사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거기 밭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있으면서 그 건물 짓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좀 한국 외국인들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나쁜 선입견들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 친구들 보면 한심하다 그래요. 우리 회사 여기 다니면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눈이 많이 트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그냥 여담을 하고요.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 그 포장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인쇄하는 거요. 중국에도 이렇게 인쇄소가 있어요. 이건 한국 인쇄소입니다. 한국 인쇄소는 인쇄 기계들이나 모든 게 반짝반짝해요. 근데 중국은 가면 굉장히 그 안 좋은데도 인쇄를 한국보다 더 잘해요. 여기는 틀이 있잖아요. 거긴 손으로 딱 대구해요. 대구하는데 아줌마 3분하고 기술자 1명에 4명이 보통 하는데 한국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아이웨이 가가지고 게임하는 이게 사무실입니다. 한국 사무실. 저 인천 사무실. 좀 들어가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도메토피아 대표 구영문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도메토피아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영문입니다. 제가 그 지금 회사로 이렇게 지금 약 한 주 회사 지금 약 한 100명 정도 사원이 됐는데 그 2000년대 2002년 2001년 처음 이렇게 2001년 2002년 2003년 이때 그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다가가기가 어려운 시장이었고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랬는데 저는 31살 정도까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31살까지 좀 하다가 목표가 이제 무역인이 되고 싶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떻게든 그 가난을 한번 이겨내보겠다는 딱 그 생각만 하나 하고 책을 완전히 덮었어요. 그로부터 6년간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1절. 10몇 년간 책만 보고 글만 쓰다가요. 6년 동안 아예 책도 보지도 않았는데 신문도 안 봤습니다. 하다못해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오직 상품 만들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글 써넣는 행위, 그 상품 개발하고 공장 찾아다니는 행위, 그런 행위만 한 6년, 8년 뭐 이렇게 했는데 37살까지 6년 가까이 했는데요. 가난을 이기려고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무역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작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이나 어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학문 쪽으로 쌓아오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탐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리스를 가고 싶은데 가야 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하고 무역을 하면 거기서 돈 벌면서 다니면 되겠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뭐 러시아를 가고 싶으면 러시아 간 김에 러시아 물건 사다가 한국에다가 팔고 돈 벌고, 한국 물건 갖고 왔을 때 러시아에다가 팔고, 올 때는 또 러시아 물건 가지고, 이게 보따리 무역이었거든요. 그때 유행하다. 초기에 아주 유용한.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아마 보따리 무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아주 쉽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어디가 좋냐 봤더니 제가 그 그리스 쪽하고 중국 쪽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는 너무 멀고 중국은 가깝잖아요. 비행기 값도 싸고, 그때 배가 지금도 있지만 배 타면은 10몇만 원이면 가고, 그래서 아 좋다, 배 타고 가자. 그래서 소주 한 6박스 하고 라면 한 10몇 박스 하고 아는 지인들하고 해서 정말 산더미처럼 이렇게 산도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천 제1부든지 2부든지 약간 거기서 여객선을 타고 이제 처음 이제 넘어갔어요. 12월 31일 날. 의미를 더 가지고, 제 딴에는 의미를 더 가지고 12월 31일에 딱 가서 그 공해상에서 술 한 잔 딱 먹고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딱 의미를 모아오고 1월 1일 날 중국에 이제 성도에 딱 도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사업으로 이제 처음에는 승화를 못 시키고 하면 계속 망했어요. 우선 그걸 뭘 가지고 간다는 자체도 약간 반사기에 가깝고요. 좀 약간 웃기잖아요. 산더미가 매우 뭐 그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짐꾼이지 그게 무슨 사업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에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가다가 처음에는 인천 부두에서 뭐 병이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중국 갔는데 우리 5명 갔는데 2명 잡혀가지고 2명 거는 뺏기고 3명 거는 살아남고, 그럼 또 계산하기를 그러면은 몇 프로, 40% 뺏겼으니까 마진은 50% 먹으면 10% 남지 않겠냐, 또 이런 납작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참 고생 정말 오래 많이 하고, 한 일주일 내내 막 추위에 떨고,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가면 다 얼어 있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 칸막이도 없고, 뭐 지붕도 없는 것 같고, 막 어디 헤매다가 제가 그 초콜릿을 구매하러 갔는데, 초콜릿을 우여곡절 끝에 구매를 하는데, 이게 또 같이 간 소개인이 술 먹고 또 막 깽판 부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상황들 다 벌어지고, 그래서 나 혼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계약서 쓴 다음에 아는 분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묵었던 곳에 있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중국말로 쓰고 또 가서 사 왔는데, 통관은 맡겼는데 통관한 사람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검사에 걸렸다고 돈 달라고 2번인가 줬어요. 2번.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부산으로 사는데, 그 아저씨도 글자가 작아서 통기관이 안 보인다고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해서 50만 원도 주고, 야 진짜 줄 거 다 줬죠. 그러고 나서 가지고 와서 이제 20피트 한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매상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거를 팔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도매상밖에 없었으니까 또 슈퍼 돌아다니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매상에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도매상에서는 전부 다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근데 전국을 돌면서 어쨌든 다 줬어요. 다 주고 팔면은 수금하는 조건으로. 그게 이제 1월 달이었으니까 그 해에 판 거를 우리는 한 6월 달에 다 받은 것 같아요. 11월 달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딱 3년 하니까 그냥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3년 차 됐을 때였나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팔았어요. 인터넷으로 그거를 생활용품 사면은 사은품으로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라는 거예요. 사은품을 그냥 우리가 행사 몇 개씩 넣어준 거를.
요즘 걸 팔라고 그러니까 이거 팔아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에 황부장하고 나오고 그거를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한 통에 원가가 4,100원짜리가 100개 들어있는 거죠. 요만한 통에 초콜릿 100개가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6,700원인가 팔았을 때요. 원가는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창고에 있던 것을 싹 다 팔았는데 그 도매상들 다니면서 보니까 뭐 아직도 안 팔렸다고 그러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죠. 아 이게 그냥 내가 뭘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홍보가 되고 뭐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 시장 바닥을 알아야 되고 잘 알고 거기다 홍보를 잘 해놔야 그 사람들이 사가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식대로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수금 뭐 다 팔렸더라도 돈도 잘 안 주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수룩하게 그거 망했죠. 망했는데 저희가 다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한 일반인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상상이 가능한데 없는 거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상상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광고예요. 광고. 아니, 광고가 돼야 되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삼성, LG가 천장에 다 그 건물마다 달려 있어요. 어딜 가든 뭐 중국 어디 가든 오지에 가도 보면 있어요. 길이 있으면 길 옆에 이 깜빡 큰 것들 LG 가지고 있어요. 현대도 있고 현대, 삼성, 이제 LG는 좀 적은 것 같은데 현대하고 삼성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삼성 직원들이 그 오지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알겠는가 싶은데 어떤 형태로든 자기 회사를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켜요.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듯이 뭐 하면 삼성, 뭐 하면 삼성. 삼성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전 세계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LG.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전자제품 하면 LG. 인도도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도 생활 가전용품은 무조건 LG예요. 워낙 많이 깔아놔가지고. 이게 광고인데 저는 광고로도 망할 뻔했어요. 광고도 잘해야 돼요. 정말 광고하다 망해봐야 돼요. 그래야 광고 무서운 줄 알지. 그 광고가 CPC 광고인데요. CPC 광고라고 제가 지금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광고였는데 그때는 인터넷 광고가 아니라 오버추어 광고예요.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졌어요. 네이버가 자기네가 직접 광고 회사를 차려버렸기 때문에 오버추어가 망했는데 지금 네이버의 광고는 오버추어가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광고 기법이에요. 그거를 매년 하면서 오버추어가 돈을 잘 버니까 이제 계약 끊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거죠. 그 광고인데 상품 검색하면은 혹시 저 네이버에 쫙 뜨죠. 뭐 모든 검색 사이트는 다 뜨죠. 이제 뜨는 게 이제 그 광고인데 그 광고에도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광고라는 거는 내가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내가 100만 원 광고비 줄게 이런 광고가 아니에요. 야 구용훈이 네가 우리 사이트 광고를 우리 네이버에 하려면 광고비를 내라. 미리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그 광고를 보는 양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내가 보지 말라 그래서 사는 사람 보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봐라. 그러니까 살 사람만 봐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막 봐. 그때 한 300만 원 했는데 반나절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아니 하루 며칠 근데 8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반나절 만에 300만 원이 나가가지고 황 부장이 아니 돈이 없는데 야 이거 장난치냐 진짜예요. 그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하루 매출에 몇백 우리가 80만 원씩 물건 팔면 거기서 얼마 남겠어요. 여기서 뭐 20만 원 꼴랑 남고 거기서 뭐 직원 월급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돈 300만 원이 날라갑니다. 이게 광고예요. 그럼 삼성, LG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만큼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도메토피아도 이제는 그런 광고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야, 돈 얼마 때려 어떤 광고에다 그럼 매출이 얼만큼 올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광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광고를 한다면. 광고는 첫 번째 용어가 좀 그렇지만 돈질이다. 돈질하는 거예요. 광고는. 돈질을 아주 많이 하면은요, 이제 돈질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때까지는 돈질해야 돼요.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잘해야죠. 돈질하지 않으면서. 그런 돈질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 잘하잖아요. 정말 무료 광고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무료는 없어요. 우리가 무료 광고 기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뭐든 해야 됩니다.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 대가 지불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 잘 지불하셔야 되고 그만큼 효과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무료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니까. 이 광고 기법들이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잘 안 해요.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무료 광고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사이트를, 내 상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광고. 플러그. SNS 광고. 네. SNS. 올리는 게 카페에다가 내 상품 좋다고 어떻게 잘 포장해서 나쁘다고가 아니고 무료 광고죠. 또 광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도 올리고 적어도 내 소개에다가 튜브 120cm 튜브 내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십시오. 사진 막 찍어서 올려놓으면 내 카톡에다가 카스에다 올려놓으면 와서 보죠. 돈 안 들이는 광고입니다. 전혀. 핸드폰 비용이 어차피 나가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광고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돈 들이면은 광고가 잘 되고 물건 잘 팔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무료니까. 자, 제가 신문에다가 도미토피아 광고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지명 광고를 300만 원짜리 내서 광고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직원을 한 명 써서 300만 원을 주고 한 달 동안 광고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직원은 좀 비싸고 100만 원짜리 알바 3명 써서 한 달 동안 광고를 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이런 광고가 있고요. 돈은 없으니까 하지 마. 내가 할게. 잠 안 자고 내가 다 하는 거야. 카톡도 올리고 막 여기다 지식인 검색 막 온갖 건데 다 올리는 거예요. 어떤 광고가 우선시돼야 될까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지면 광고해야 되는 거. 그거 모르잖아요, 효과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 쓰는 거. 사람은 더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회사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 쓰는 거. 내가 하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내가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광고의 효과를 느껴나가는 거죠. 이게 저는 무료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광고인 게 분명하고 그 광고부터 시작하시는 게 광고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글자를 좀 키울게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글자가 크긴데 글자가 뒤에서 좀 보이나요? 이게요? 네. 대충 보이시죠? 전제를 좀 엎어야 되겠어요. 무료 광고를 하는데요. 왜 우리는 무료 광고를 할까요? 뭐를? 왜?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한 거고 광고가 어려우니까
돈 드니까 무료 광고가 필요한 건데, 즉 다시 말해서 광고를 한다는 행위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불은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가 필요한데, 그 광고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광고라고 생각해 보자. 광고이기도 하고, 그 광고를 잘하는 방법, 돈 안 들이고 잘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돈 들여도 좋습니다. 1,000만 원 들였는데 1,100만 원 번다면 순수 계산적으로 그럼 100만 원 번 거니까 그 1,000만 원 들여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고가 필요한데, 그 광고를 잘 해야만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고, 유료 광고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유료 광고는 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필요도 없고, 여기에 혹시 내 상품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 있는 거로 합시다. 요번에 가구 쪽에 그 뭐죠? 가구가 아니고, 예. 뭐가 좀 하나 하신다고 했죠? 좀 아니셨나요? 비슷해가지고, 예. 그 가구 같은 데코 가구 쬐끄만한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상품 수가 부족해서 광고는 안 돼요. 광고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하나가 9색이 없더라도요, 핸드폰 하나가 색이 1위 정도 돼야, 우리나라 1위 정도는 돼야 광고를 해대도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료 광고는요. 만약에 가구다, 그럼 가구 몇 가지 어중쩡하게 갖다 놓고 광고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유료 광고는. 가구하면 딱 들어가면, 가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면은 의자일 수도 있고, 장롱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식탁일 수도 있고, 책상일 수도 있고, 이게 갖춰졌을 때에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준비한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돈 되는 무료 광고. 뭐 무료 광고니까 반드시 돈이 되겠죠.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만, 무료 광고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료 광고 하는 거는 약간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또는 홍보 또는 뭐 소문 등의 유형과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의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터넷 광고가 있고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SNS 광고 뭐 등이, 그다음에 상품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품을 광고라는 거를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광고, 기획 상품 광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는 뭐 CPC 광고, CPM, 바이럴, 리얼, 클릭 초이스, 블로그, 카페, 여러분들 아시는 등등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CPC, CPM, 바이럴, 리얼, 클릭 초이스 돈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그러나 블로그, 카페를 관리해주는 바이럴 광고도 있지만, 바이럴 광고가 블로그, 카페를 운영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광고도 있지만, 거꾸로 그걸 내가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줘야만 할 수 있는데, 이 블로그, 카페, 지식인 광고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광고의 기본 형태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광고를 해볼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강의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몇 개월 후가 되는데 다 지워져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꼭 집어봐야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고, 꼭 집으셔서 적으신 다음에 모르는 거는 저하고 개별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물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으셔도 되고요. 다음 TV 광고가 있는데, 뭐 비중을 저는 인터넷 광고에 많이 두겠습니다. TV 광고가